제1공화국에 있었던 제1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제1공화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의원 내각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장면 내각들을 제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박정희 정권이죠. 그게 제3공화국이에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죠.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부터를 제4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크게 바뀌거나 정치 시스템이 크게 바뀔 때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 끝나고 네,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죠. 그때 헌법을 또 바꾸죠.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직선제로 개헌해라. 그래서 1980년 6월 항쟁 이후로 헌법을 개정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헌법이 나왔잖아요. 제6공화국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헌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6공화국이에요.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바뀐다고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제1공화국 경우 이승만 정부 때 일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농지개혁 실시했죠. 우리가 정부를 만들고 48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 자, 북한은 이미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1946년에 벌써 우리 공산주의 국가니까 땅을 다 뺏어서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죠.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삼정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땅 국가에서 사준 다음에 그걸 유상으로 매수해서 유상으로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6.3.12는 우리 박정희 정권 때 결국 한일 협정을 체결하죠. 그걸 반대했던. 왜냐하면 일본의 사과 없이 한일 협정하는 거 반대한다는 6.3.12였습니다. 1960년대고 그러면은 우리 제3공화국 때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 정치 파동은 2월 4일인데요. 이건 1952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우리 그 이승만 정권은요, 자기 대통령 사실은 2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재헌헌법에서. 근데 그걸 더 하려고. 헌법을 고치죠. 그래서 첫 번째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2.4 정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일이 맞죠. 제1공화국 맞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 선거,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실시된 건 제2공화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2공화국 때 나름대로 이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이런 선거가 지방선거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2공화국이고 1공화국의 일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이출치 이 선언과 관련 있는 인물을 골라볼게요. 자, 이 선언은 주요 내용이 당시 독립운동 노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외교론, 준비론, 자, 독립을 하려면 외교가 중요하다, 아니다, 준비가 중요하다 했지만 이분은 민중의 직접 혁명, 민중들이 직접 혁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이 쓴 글이 조선혁명 선언이죠. 그죠? 자, 이것이 의열단에서 굉장히 지침으로 삼았던, 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학자, 민족주의 역사학자기도 하시죠. 자, 그럼 한국 통사를 지어서 일제 침략과정 폭로하신 분은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의 또 박은식 선생님이시고요. 역사의 보편적 법칙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역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고, 약간 공산주의 마인드가 있는 사회 경제 사학이 있었죠. 이건 사회 경제 사학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법칙이 이게 한국 사회에 있었다. 자,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고요. 대한민국신보의 독사신론을 발표해서 근대민주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독사신론, 민족주의 역사학 맞죠? 신채호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결성해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하는 문헌, 고증의 연구 자세로 우리의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객관적 사실, 고증,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 민족주의, 실증주의,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제일 최악이 식민사관이죠. 네, 그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고요. 자, 신채호 선생님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다음 중 개항이요. 근대시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시설. 자, 우리가 이제 개항을 했어요. 강화도 조약으로 세계 항구를 열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도 달라져 보자. 이거저거 만드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전 항국은 화폐 만드는 거 맞죠? 그쵸?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문구는 우리 최초의 신문 한성수응보를 찍어내는 인쇄소라고 보시면 돼요. 박문구. 근데 최초의 민간 출판사 아니고 그냥 인쇄소예요. 출판사는 이제 광인사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틀립니다. 자, 기기창은 우리가 청나라 영선사를 보내고 그리고 배워왔잖아요. 네, 그래서 파견단을 보내서 배워와서 우리도 근대적 무기 만드는 기기창을 만들죠. 자, 우주왕국은 우체국입니다. 최초의 우체국. 우주왕국은 근대식 우편제도 시행기구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보빙사를 보내고 갔다 와서 배워와서 또 우리가 이제 우체국을 오픈을 하는데 우체국 오픈날 뭔 일이 터져요? 갑신정민이 터져서 오픈하자마자 문 닫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을미 개혁할 때 우체국이 다시 열리게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정답 2번이 틀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식군대 뭐 별기군도 만들고 근대식 자, 이런 근대적인 걸 해보자. 그런 기구로서 통리기무함은 이런 걸 만들었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갑니다. 자,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 볼게요. 자,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 자, 일본은 처음에 땅을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뺏고 그 다음 다 뺏는다고 했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인데요.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충칭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국광복군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산하 군대 1940년에 딱 만드셨죠.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국산품애용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자, 이것은 1920년대 일이죠. 자, 우리가 민족 기업을 육성해서 경제 자립을 이루려고. 자, 1910년대는요. 회사령, 일본은 회사령을 해서 회사 차리기 어렵게 만들어요. 1920년대는 회사령을 없앱니다. 회사 차리기가 쉬워져요. 신고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회사 차리기가 좀 쉬워져서 몇 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업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물산 장려운동이 있는 거고요. 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면서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는 우리 한글 연구하는 곳이죠. 1930년대에 조선어 학회가 되고요. 자, 1940년대에 가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일본이 이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키죠. 네, 그래서 그럼 순서대로 하면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네요. 기억, 리을,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리을, 니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맞죠? 2번 정답. 자, 그 다음 11번이요. 다음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 얘기죠? 흥선대원군이요. 자,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이것은 우리나라 선유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에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군주를 시켜 위생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곳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에요. 자, 우리 유생들,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모여서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곳은 바로 서원을 철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한 600개를 없애고 한 47개만 남기고 엄청난 대대적인 서원 철폐가 있었고요. 누가 한 말? 흥선대원군. 그럼 흥선대원군 기억, 외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다시 만들려고 했죠. 왕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고요. 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맞죠? 자,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만동묘는요. 자,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거기다가 명나라 왕한테 제사 지내던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걸 없앤 거예요. 과감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서원인데 조선시대의 지방 수령의 자문 전당 기구다. 자, 우리 지방 수령 사또한테 자문을 해주는 곳은요. 지방 양반들의 모임 유향소라는 곳입니다. 서원들은 우리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제자도 기르고 존경하는 성리학자 제사도 지내주고 뭐 이런 곳이에요. 후학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령 자문 전당 기구는 아니에요. 유향소 또는 나중에 향청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사액이 된 47소 이거 빼고는 모두 철폐하라는 그래서 한 600개가 없어지죠. 서원 철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었어요. 틀린 것은 3번. 자, 12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관련해서 일어난 구국운동, 나라를 정말 구하기 위한 운동이 아닌 거. 자, 일본 제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서 이후에 대한제국이 외국에 갖는 관계 및 사물을 관리 지휘할 것이며 외국에 관련된 건 다 일본이 한대요. 자, 그리고 대일본 제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관리, 국민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자, 대한민국의 외교를 누가 한다는 거? 일본. 외교권 박탈이네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뭐예요? 1905년에 을사조약입니다, 이거. 자, 벌써 여기서 외교 얘기 나왔고, 자, 대일본 제국 대표자로 하여금 대한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자, 그래서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이 주재하고 친히 대한민국 황제 폐하를 알려다는 권리를 갖는다. 자, 한마디로 통감을 두겠다. 통감이 모든 거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을사조약이 딱 강제 조약.